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부가 전세집 마련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던 글이었다. 그 전세집 총액이 약 4억 정도였는데 시부모님이 2억 5천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지원했고 예비 신랑이 2,400을 준비했으며 자신이 2,600 정도를 부담했다. 나머지 1억은 대출로 메우기로 했다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본인도 양심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주변에서 공동 명의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머뭇거리는 그녀의 태도가 기이하게 느껴졌다. 마치 본인 욕심을 숨기기 위해 허상의 주변 인물들을 만들고 그들의 의견을 빌려 공동 명의를 정당화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행태가 결코 드물지 않다. 한국 여자들 중 일부가 본인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욕먹을까 두려워 주변이라는 가상의 조력자를 내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남자들은 이런 허구의 주변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지 않는데 여자들은 곧잘 내 친구나 언니 혹은 지인 사례를 들어 자신의 요구를 교묘히 감추려 한다. 이번 글 속의 예비 신부도 바로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예비 신랑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없이 주변 운운을 하며 공동명의 요구를 합리화한다는 점이었다. 예비 신랑은 집 계약을 본인 명의로 하겠다고 못 박았다. 결혼 후 이혼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그녀가 손해볼 일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다. 이혼을 전제로 깔고 재산 분할 계산기를 돌리는 듯한 태도가 이미 결혼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었다. 혼인신고도 바로 하지 않을 것이며 상황을 봐서 혜택이 많은 시점에 하겠다는 그녀의 말에서 나는 결혼을 단지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한 전략적 계약으로 여기는 냉혹한 계산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을 보며 문득 궁금증이 생겼다. OECD 국가들 중에 결혼할 때 아들 가진 부모들이 집 마련을 돕는 문화가 한국처럼 널리 퍼져 있을까? OECD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본 결과 결론은 너무도 명확했다. 한국을 제외하면 이런 문화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조차도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 결혼에 집을 지원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사라졌고 이제는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는 흐름이 자리 잡았다. 즉 OECD 국가들 중 한국처럼 결혼 때마다 부모가 거액을 들여 주거 마련을 돕는 전통은 이젠 낡고 기형적인 문화로 남아있는 셈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로 볼 때 이런 행태는 선진국 위상과 어울리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낡은 결혼 문화를 유지하며 부모 세대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네이트판 댓글들에는 아들 가진 부모님들의 불안과 공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어떤 부모는 아들이 둘인데 저런 여성 만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또 다른 이는 아들 결혼마다 수억씩 들어가야 하나 하는 불안감을 토로했다. 한국 부모들은 노후 자금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빚까지 내며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주기도 하고 본인의 노후를 희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며느리들은 시부모에게 고마움은커녕 시집 식구들 방문을 불편해하고 오히려 재산 분할해서 한몫 잡으려는 행태까지 보인다. 이런 기형적 문화가 노인 빈곤율을 악화시키고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점점 깨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내 아들은 괜찮은 사람을 데려올 거야 라며 낙관했겠지만 이제는 다르다. 결혼 전에는 멀쩡해 보이던 여자도 결혼 후 본색을 드러내며 재산을 요구하거나 고마움 없이 생활비와 주택 마련 혜택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깨닫고 있다. 부모들은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한다. 확신이 없으면 결혼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그냥 혼자 사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품게 된다. 국제 결혼을 추천하기도 하며 아예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속 편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요즘 분위기는 이렇다.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가 한국 여자를 만날 경우 수차례 만나보고 가치관을 검증하고 자립심, 독립심, 정신적 안정성을 철저히 확인한 뒤 확신이 없으면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한다. 재산 문제로 골치 아프고 이혼으로 상처받고 인생을 낭비하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퍼지고 있다. 한국 여자의 독립심 결여나 정신적 문제, 생활력 부족과 물질적 요구가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부모들이 아들에게 말한다. 확신이 없으면 데려오지 말아라. 괜히 이상한 여자 만나 재산 털리고 이혼당하느니 평생 홀로 사는 편이 100번 낫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부모들은 이제 아들에게 결혼을 강요하지 않는다.
진정한 가치를 함께 나누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여자를 찾지 못한다면 그냥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아들 가진 부모님들의 냉정하고도 현실적인 판단이다.